자, 이번 단원서부터는 확률인데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행,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게 시행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시행이야.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 동전을 던졌다. 동전. 이런 것도 시행이야.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주사위 던지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돼요? 집합이니까 1, 2, 3, 4, 5, 6. 동전 던지면 앞면과 뒷면, 뭐 이런 거지 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주사위 1, 2, 3, 4, 5, 6 이거에 대한 부분 집합, 그게 사건이야. 사건 몇 가지 있겠어? 그렇지, 2의 6제곱 부분 집합이니까. 근원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한 개의 원소 1로 이루어진 사건, 이런 게 근원 사건이야. 2로 이루어진 사건.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이 각각의 근원 사건은 나올 확률이 같아야 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자.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 확률은 같다. 그러니까 근원 사건들은 확률이 같도록 사실은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것도 성립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사건,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게 전사건이지. 공사건, 어떤 시행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이 나올 사건, 이런 게 공사건이야. 공집합,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자, 근원 사건 얘기를 한 가지 더 할게.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던졌어. 2개를 딱 던졌을 때 얘의 근원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면 앞면이 나올 수 있겠네요. 앞면 뒷면이 나올 수 있겠네요. 뒷면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근원 사건을 정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야. 뒷면 역시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근데 앞면 뒷면은 4분의 2야. 그러면 이거 확률이 다르잖아. 그치? 확률이 같게 근원 사건을 정해야 된다니까, 확률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안 돼. 어떻게 정해야 돼?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얘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같은 동전 2개를 던진다고 해도 이 동전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야. A라는 동전, B라는 동전. 문제에서는 같은 동전 2개를 던졌습니다. 같은 구슬이 뭐 2개, 5개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있다고 해도 흰 구슬 5개가 들어있다. 아니야. 흰 거 1, 흰 거 2,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공사건은 뭐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등장하냐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합집합이라 생각해도 상관없어. 곱사건은 교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교집합. 배반사건은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야. 서로 겹치질 않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서로 교집합이 없어. 공집합인 경우를 두 사건이 배반이다 그래. 여사건,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합사건은 뭐예요? 합집합.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한다. 교사건이라고 안 해. 곱사건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한 거잖아. 그러면 전사건은 어떻게 되겠어? 1, 2 쭉 해서 10까지 가능하겠죠? 이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사건 A라 그래. 그럼 사건 A는 2의 배수 2, 4, 6, 8, 10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 3의 배수 3, 6, 9 이렇게 있겠죠. 자, A 교집합 B 곱사건이야. 얘가 A 교집합 B 6이 있겠네요. 이렇게 6 하나.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뭐가 돼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1, 5, 7 또 있나요? 1, 5, 7 이렇게 있겠네. 그 다음에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그러면 1, 3, 5, 7, 9 얘네들의 뭘 구하면 돼? 그렇지.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2의 5제곱 32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수학적 확률이야. 우리가 별 말이 없으면 항상 수학적 확률을 얘기합니다. 확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와 같이 나타낸다.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근원 사건 각각의 확률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런 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전체 일어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하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가 벌써 표본공간 S가 뭐가 나와야 돼? 1, 2 이렇게 해서 6까지 6개 나와야 되겠죠. 각각이 나올 그 경우의 수는, 아니 확률은 어때? 1이 나올 확률은 그 기대되는 정도가 다 같지. 6분의 1로 다 같을 거야. 그래서 자, A라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짝수가 나올 사건 2, 4, 6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나올 확률은 NS분의 NA 이렇게 해서 6분의 3 2분의 1이다.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정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한다. 얘가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6 팩토리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 1, 2, 3이 적힌 3장의 카드가 이웃할 확률. 그럼 뭐 얘 하나로 보는 거잖아. 4, 5, 6 1장, 2장, 3장, 4장 4장을 나열한다. 이렇게. 근데 1, 2, 3 요 하나로 본 거 안에서 줄 쓸 수 있잖아. 3 팩토리얼. 그러면 4 이렇게 약분해서 6, 5 3 팩토리얼은 6이죠. 이렇게 약분되네.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온다. 그러면 3, 5, 9, 4 4, 5, 9, 3
근데 나머지 4장 여기다 줄 세우면 되겠지?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두 가지씩 있으니까 4 팩토리얼 곱하기 2 전체는 6 팩토리얼 약분 6 곱하기 5 약분 3 15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에 앉는 확률을 구하여라. 여학생 3명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남학생 A, B, C, 여학생 동그라미 하나로. 그러면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4-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3 팩토리얼 6가지. 그런데 여학생 A, B, C라고 할게. 이 친구들이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줄 쓸 수 있지. 그렇지. 6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안에서 줄 쓰는 방법. 요것도 이제 6이니까 36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총 6명을 앉히는 방법은 어떻게 돼? 그치? 이것도 6명을 앉히는 거니까 6-1 팩토리얼이 돼야 돼. 즉 5 팩토리얼. 그러면 5, 4, 3, 2, 1 36 4, 9, 36 3, 3, 9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3 이렇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흰 공이 5개, 그 다음에 빨간 공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10개가 있나봐. 상자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3개의 공을 꺼낸대요. 이렇게.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네. 그 중에서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5개 중에서 3개 꺼내면 되지. 그지? 그러면 10C3은 어떻게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3, 2, 1 이렇게 3, 4 120까지 5C3은 10이죠? 1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는 12분의 1. 그 다음에 꺼낸 공이 빨간색 2개, 검은색 1개. 10C3은 변함이 없어. 120분의 이렇게 빨간색이 2개래.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되고 곱하기 검은 공 1개, 2개 중에서 1개 꺼내면 되겠지. 그럼 120분의 3C2는 3이고 2C1은 2잖아. 6, 6이 12, 20분의 1 이렇게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일 확률 3개 꺼냈는데 흰 공이 2개일 확률이야. 자, 좀 지울게요. 여기 밑에를 지울게. 흰 공이 2개일 확률. 그러면 120개 중에서 흰 공 5개 중에서 흰 공 2개 꺼내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1개 꺼내는 경우가 있겠고 5개 중에서 2개 꺼내고 검은 거 중에서 1개 꺼낼 수도 있겠죠. 됐나요? 요거 얘가 12고 3이 30 얘는 12고 2니까 20 50이네요. 120분의 50 없어지니까 12분의 5가 되겠다. 여기는 12분의 5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돼. 뭐냐면 선생님 여기 흰 공 5개라고 했지 서로 다르다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흰 공이라는 말이 있어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다르게 봐야 돼. 이거 사실은 흰 공 1, 흰 공 2, 흰 공 3, 흰 공 4, 흰 공 5야. 빨간 거 레드 1, 레드 2, 레드 3 검은 것도 블랙 1, 블랙 2 이렇게 봐야 된다고. 같다고 얘기해도 다르게 봐야 돼. 왜?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야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을 합하여 모두 10개래. 이렇게 있는데 흰 구슬이 있나봐. 여기 검은 구슬이 있어요. 얘를 선생님이 n개라 그랬게. 그럼 검은 구슬은 10-n개 이렇게 되겠네. 자, 구슬이 들은 주머니에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10개 중에서 3개 꺼내는데 아까 이거 120이었지?
이거 분해. 모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래. 모두 흰 구슬. 그러면 n개 중에 흰 구슬 n개라고 했어. n개 중에서 3개 꺼냈다라는 거잖아. 그치? 얘가 얼마야? 6분의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NC3이 얼마 나와야 돼? NC3이 20이 나와야 되겠네. 20.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얘가 20이다. 그럼 얘가 6이니까 6을 여기다 곱해주면 120이 되겠네. 즉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120이 돼야 돼. 120. 120 소인수분 해볼까? 그러면 연속하는 수가 어떻게 되나?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2, 60, 2, 30, 그 다음에 2, 15,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네.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6 어때? 4, 5, 20, 2, 6, 12, 120. 4, 5, 6이다. 4, 5, 6. 얘가 4, 9, 얘가 5, 9, 6. 얘는 6이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확률.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상대도수죠. 총 n번 했으니까 n번 중에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고 뭐 하고 있어? 알려져 있다. 이때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 보통 언제 많이 쓰여요? 뭐 날씨나 이런 거 많이 쓰이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인 거 어떻게 알고 있어? 수학적 확률로 2분의 1이잖아. 직접 해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00번 해보면 3,000번 정도는 3,000번 가까이 앞면이 나온다 이런 거지.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무한히 계속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무한히 가져가면 n분의 Rn은 어디에 간다고? P. 얘가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적 확률이 n을 무한히 가져가면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어. A, B, C, D가 있다. 이 사각형이 내부의 한 점 P를 잡았을 때 P, B, C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이거는 지금 우리의 확률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전사건 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했거든. 이게 우리가 PA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도형의 문제에서는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 그래. 전체. 자, P라는 점은 이 A, B, C, D 안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P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이 100이에요. 100.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잖아. 자, 봐봐. 선생님이 요 P를 여기 중앙에 이렇게 딱 잡아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반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반원. 그러면 반원을 그려야 되는데 반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반원을 그리면 이 반원 위에 P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지름을 여기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으니까. 그치?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거보다 P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가 이제 둔각이 되고 바깥쪽으로 나가면 예각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원은 이 반원의 넓이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네. 물론 선은 넓이에 포함이 안 돼. 그럼 반원의 넓이 어떻게 되니?
반원의 반지름이 5가 되니까 5, 25파이. 25파이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200분의 25파이 이렇게 되면 된다고. 5를 약분할까요? 5, 4, 20, 5, 5, 25. 또 5로 되네? 5, 8에 40.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8분의 파이. 자,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이 있어. 어떤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S라 그러면 그 S라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확률이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 공사건이라 그래. 그러면 공사건, 공집합, 공사건의 확률은 0이 되겠다. 요게 확률의 기본 성질이야. 확률의 기본 성질.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를 좀 알아보자. 덧셈 정리. 자, 우리 이런 거 알 거야. 뭘 알고 있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 두 번 더한 거를 빼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양변을 전사건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자. 양변을 NS로 나눠. 이렇게 NS, 얘도 NS, 얘도 NS.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확률이 되겠지. 이 PA 합집합 B의 확률. 즉 이건 무슨 확률이야? 합사건의 확률이지. 그래서 얘는 PA가 되고 얘는 PB가 되고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돼. PA 교집합 B 얘를 빼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된다.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배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였어? 배반 사건은 공집합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즉 곱사건이 0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 확률의 덧셈 정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나요? 배반 사건.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를 또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구술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술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구술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3의 배수 몇 개 나와요? 20을 3으로 나누면 돼. 3, 6, 18 이렇게 6가지. 요 3의 배수 6개. 4의 배수는 20을 4로 나누면 되지 뭐. 20을 4로 나누면 2, 50. 그죠? 5개 나오는 거 5개. 근데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있잖아. 그죠? 12의 배수. 몇 개 나와? 1부터 20 중에서 12의 배수는 1개죠. 그래서 얘 더해준다고 하나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0개 이렇게. 1에서 20까지의 총 하나씩 뽑을 거니까 나오는 경우의 수는 20까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 20분의 6 더하기 20분의 5 빼기 20분의 1 이렇게 확률로 계산해서 풀어줄 수도 있겠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3분의 1이고 PB가 2분의 1이래. PA 합집합 B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PA 합집합 B는 어떻게 됐어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됐었잖아. PA가 3분의 1, PB가 2분의 1 마이너스 얘는 X라고 할게. 6분의 5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X가
x가 0일 수 있잖아. 이게 최대값이지. 빼는 게 없어. 6분의 5. 최대값은 6분의 5예요. 그지?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가 최소가 되냐면, 자, 이렇게 교집합이 많을수록 x가 클수록 최소지. 그지? 근데 지금 b가 2분의 1이잖아. b가 더 큰 집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최소가 돼? 이렇게 되면 최소가 되겠지.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교집합이 다야. 그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했는데 a가 이거 다 빼줘야 돼. 교집합이 3분의 1이야. 즉 2분의 1이 최소가 되겠다. 즉 뭐라고 할까? 여기 최소는 2분의 1이니까 6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2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수학 경시대회에서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2학년 학생 5명과 3학년 학생 7명이 응시를 했대. 총 12명이 했네. 이때 대표로 뽑힌 두 학생이 같은 학년일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면 돼? 12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2학년 5명 중에서 2명 뽑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12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3학년 7명 중에서 2명을 뽑을 수 있네? 그죠? 근데 2학년에서 2명 뽑는 경우랑 3학년에서 2명 뽑는 경우는 서로 어때? 배반이에요. 교집합이 있을 수 없잖아. 2학년이면서 3학년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12C는 얼마입니까? 12C는 12 곱하기 11, 2 곱하기 1이니까 66분의 5C는 10이었죠? 7C는 얼마였어? 7, 6, 2, 1이니까 21. 그러니까 66분의 3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은 여사건의 확률이야. 여사건의 확률. 이건 뭐냐면 표본 공간 S가 있어. 이렇게 S가 있는데 사건 A가 이만큼이야. 사건 A가 요만큼이야. 여기 사건 A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이쪽. 그러면 전체에서 A 빼면 되잖아. 그지? 전체가 일어날 확률이 얼만데? 1이지, 1. 그래서 A가 아닌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럴 때는 여기를 경우를 나눠갖고 막 경우를 쪼개갖고 막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딱 빼면 좋잖아. 이렇게 구하자. 이런 방법이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그럼 10개 중에서 3개 택한데 소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 장 택할 확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1, 2, 3, 4, 5, 6, 7, 8, 9, 10. 소수가 아닌 거 1, 4, 6, 8, 9, 10. 이 중에서 3장 택하면 되잖아. 소수는 2, 3, 5, 7이잖아요. 그러니까 1, 4, 6, 8, 9, 10. 6개 중에서 그냥 3개 택하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 소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장을 택하라 그랬으니까 1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10C3은 어떻게 됩니까? 10, 9, 8, 3, 2, 1, 3, 4, 120. 120분의 6C3, 6, 5, 4, 3, 2, 1, 5, 4, 20. 이렇게 되니까 얘는 6분의 1이네요.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과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연습 문제를 풀면서 확률에 대해서 기본 계산,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